전남의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등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최대 규모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광양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강진 군수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경찰이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물 구입 비용이 어디서 마련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 7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블루 이코노미 사업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서남부권에서는 주점과 다방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전라남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일 자정 기준 전남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5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나주에서 각각 3명씩, 장흥과 해남 2명씩, 광양 1명입니다. 이들은 전남 2587번부터 2600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어제 우리 전남은 영시까지 14명 발생을 했는데요. 해외 환자 1명이 발생했고 국내가 13명인데요. 일단 해남하고 장흥 쪽에 저희가 이제 전수 검사를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검사를 광범위하게 인근 면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추가로 아마 나온다면은 자가 격리 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해남에서는 마을 전수 검사를 통해 주민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해남 모 다방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마을 전수 검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22명입니다. 장흥에서도 유흥주 전발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마을 주민 1명도 감염됐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나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2598번인 나주 확진자는 광주의 한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일하는 친구인 전남 2591번과 접촉한 후 감염됐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인 나주 확진자는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 감염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3명도 발생했고 터키 입국자 1명도 무증상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목포시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의 회선을 기존 5개에서 14개로 늘려 접종 일정과 사전 예약,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이상 반응 상담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외국인 근로자 접종도 지원하기 위해 영어권 국가와 베트남, 태국 등 7개의 언어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통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군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4만 7천여 명으로 74.3%를 기록했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첫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고흥군은 추석 전까지 1차 예방접종자 80% 달성이 목표라며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률이 90%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4일부터 130여 곳에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시작했고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태인동과 옥곡면이 94%로 가장 높았고 중마동과 진창면이 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긴급 재난생활비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다음 달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광양시가 전국 최초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린이 테마파크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네, 소재 전문 과학관이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안에 생기는 데다 전남 최대 규모의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 구상이 처음 제시된 건 지난 2017년.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광양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는 황길동 일원 중앙근린공원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생길 가족형 복합 놀이문화시설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족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이렇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E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2019년에는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해 토지 보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상상놀이터와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 공공부문에 대한 설계를 공모하거나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공공부문 공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민간 투자 유치입니다. 전체 면적의 86%에 달하는 52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민간에서 직접 투자해 운영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으로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는 공공사업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유치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광양시가 EBS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EBS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초 EBS의 투자를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광양시는 EBS가 요구하는 운영 방식 등이 시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민간 투자의 형태나 종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광양시의 각종 관광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숙박이나 놀이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시면 제안서 심의를 거쳐 재정 여건이나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 공모 등 행정 절차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는 최근 유치를 확정지은 공립 소재 전문 과학관이 개관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소재 전문 과학관 관광객을 포함해 한 해 평균 8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의 전략적인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7조 5천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전남 지역 사회 간접 자본과 미래 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 등 사업비 7조 5,13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SOC 분야 28개 사업에 8,600여억 원, R&D 분야 12개 사업 245억 원, 에너지 전략 사업 8개 사업에 796억 원, 바이오 백신 13개 사업 415억 원, 농수산 64개 사업에 3,900여억 원, 관광과 문화 15개 사업 772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양항 자동화 컨부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해상풍력 지원부도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진 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를 비롯한 5명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4천만 원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선물 구입 비용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흥 거금도 야산에서 길을 잃어 고립됐던 남성 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30일 저녁 9시 20분쯤 고흥 금산면 거금도의 야산에서 생물자원 연구를 하던 50, 60대 남성 2명이 산을 내려오다 방향 감각을 잃어 고립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투입해 50여 분 만에 두 고립자를 구조했습니다. 고립자 2명은 구조 당시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고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됐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31일 오전 6시쯤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추락한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평소 지병을 알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상품권은 9월 1일부터 상품권 대행 운영 금융기관 60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1인당 월 50만 원이며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됩니다. 법인은 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수 지역 내의 음식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 6,4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업소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11일에 시행한 2021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4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초등학교 졸업은 29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8명이 합격했습니다. 중졸은 110명 응시에 88명이 합격, 고졸은 439명 응시에 311명이 합격했습니다. 만점자는 초졸 4명, 중졸 3명, 고졸 5명 등 12명입니다. 전체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한 75살 여성입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오는 9월 6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철새 도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안 흑산도에 새를 주제로 한 조각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4년에 개원했다가 태풍 피해로 방치된 공원을 지난 1월부터 재단장해 최근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새 조각공원은 자연괴석 75점과 소나무, 야생화 등 27종의 나무가 조성돼 있으며 박물관에는 흑산도 동박새와 세계 각국의 조류 공예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위생해충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지역 내 하천변과 하수구, 거주지 인근 잡초 등을 중심으로 모기와 파리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감염병 매개체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전문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 해외판매센터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품의 판로 개책에 나섰습니다. 목포대 해외판매센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상품 소싱 상담회에서 청년 판매자 6명과 중화권 수출 지원 기업 12곳과 함께 굴비와 조미김 등 수출 경쟁력이 있는 가공식품과 화장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상담회에서 상품이 선정되면 대형 온라인 시장에서 전남의 상품들이 해외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